자,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또는 어떤 사람이면 무슨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오늘 그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정말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 이름은 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소개하는 인사나 이런 것들을 하겠죠. 아니면 누가 오시면 약간 그 처음에 그 대화를 좀 나누고 상대편에 대해서 좀 알아주고 공감을 해주고 어,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면 간단하게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요? 하고 이제 그 소개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파일은 그때 이제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열어놓으시고 여러분이 이제 자유롭게 자기의 그 어떤 이제 그 프로필을 먼저 알려드리고 소개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자기소개도 드리거나 저는 이 앞에 제 프로필 페이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도 자기 프로필을 넣으시면 간단하게 인사를 하실 수 있겠죠. 특히 공적인 어떤 유료 강의라든지 어떤 또 무료 소개 강의라도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당연히 프로필을 넣는 것이 예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족 사진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로마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들어가겠죠. 이때 저는 이 화면을 먼저 띄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상상해 보세요.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거예요. 페퍼민트 오일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 아로마는요. 100마디의 설명을 듣는 것보다 한번 체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아로마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그 페퍼민트 오일의 뚜껑을 열고 한 방울씩을 손바닥에 찍어 드리죠. 그리고 앞에서 시범을 보입니다. 한 방울을 먼저 제 손에다 찍고 여러분 한 방울을 받으시면 손을 이렇게 비비시고 그 다음에 눈을 감고 코앞에서 이렇게 포즈를 취하겠죠. 코앞에서 이렇게 손을 대고 그 다음에 한 3번 정도 깊이 흡입하신 다음에 조금 남는 부분이 있으면 목 뒤에다가 대고 문질러 보세요. 이게 천연 맨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원하고 통증 같은 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방울씩 손바닥에 다 찍어 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그거를 하면서 그냥 강력하다는 사람도 있고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그 굉장히 강력한 에센셜 오일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에센셜 오일을 소개할 때 그리고 또는 에센셜 오일을 사람들한테 실제로 아로마 테라피 강의를 할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강의를 하는 말로 하는 어떤 지식과 내용 전달이 아니고 오일 향을 꼭 한번 맡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로마 2급 강의를 하거나 그럴 때에도 그 41개 단일 오일, 그 다음에 20개 블렌딩 오일을 각각 다 향을 맡고 바르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체험을 시켜드립니다. 네, 그게 굉장히 그분들을 에센셜 오일에 끌리게끔 하고 이해하게끔 하고 또 중독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머릿속에 그렇게 페퍼민트 오일을 다 한 방울씩 찍어주고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페퍼민트 오일은 잎에 있습니다. 이 식물이 각각 아로마가 포함되어 있는 부위가 모두 다른데요. 그 중에서 박하, 페퍼민트는 그 잎에 그 오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쪽에 이게 전자현미경으로 페퍼민트 잎을 확대시켜 놓은 겁니다. 거기에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것이 손으로 가르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상상을 해보세요. 뾰족뾰족 튀어나온 것이 입의 솜털이고 그 사이에 점점이 동그랗게 숨어있는 게 영어로는 오일색, 즉 오일 주머니입니다. 페퍼민트 오일 이 한 병은 여기 있는 이 오일 주머니들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슬 따듯이 따다가 이 한 병에 모은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아로마 또 에센셜 오일이라는 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우한에 바이러스가 번지면 사람들은 다 도망갈 수가 있습니다. 이미 폐쇄하기도 전에 봉쇄하기도 전에 몇백만 명이 도망갔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식물은 제자리에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식물만큼 세균과 바이러스에 많이 시달려서 많이
죽은 것들이 없죠. 그래서 식물은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리에서 자기를 어떻게든지 보호하는 물질을 수백만 년 동안 자신의 지혜로 만들어내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아로마입니다. 네, 한마디로 정의하면 아로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는 보통 몸짓가드 하거든요. 제 몸을 이렇게 감싸 안으면서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향기가 나는 물질, 이게 아로마입니다. 정의가 아주 쉽죠. 그런데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이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물을 보호하듯이 사람도 보호한다. 이렇게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자, 아로마의 정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향기가 나는 물질이다. 식물을 보호하듯이 사람도 보호한다. 여러분 한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단은요, 한번 여기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페퍼민트 오일을 체험했잖아요. 일단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그 강력한 효과를 향도 맡아보고 목대에도 발라봤죠. 그리고 화면으로 그 오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는지 그걸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오일이 어떻게 만드는지, 그 오일에 대한, 페퍼민트 오일에 대한 정의를 배웠죠. 네, 삼위일체. 딱 이 세 가지를 딱 여기까지 하는 순간 벌써 에센셜 오일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머리에 딱 박히는 겁니다. 네, 그 세 가지가요. 자, 그리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아까 페퍼민트 오일 한 방울 향을 맡아보니까 참 강력함을 느끼셨죠? 그럼 다들 너무 세다고 막 얘기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강력한 것을, 강력하게 농축된 것을 뭐라고 부르죠? 에센스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로마를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페퍼민트 오일 한 방울이, 아까 한 방울이 페퍼민트 티백의 28컵의 효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란 말은 아로마하고 동의어인데 조금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인식이 되고, 저희 같은 테라피스트들은 에센셜 오일이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충 이런 요약으로 제가 중간에 풀어서 말씀을 드려서 그렇지 딱딱딱 끊어서 요약으로 해서 넘어가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끝나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일단 그 셋업이 만약 40명이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40명에게 강의한다 이렇게 가정해보세요. 40명이라고 해서 이게 설명하는 게 시간이 40배가 들지는 않습니다. 무슨 시간만 더 드냐면요. 오일을 손바닥에 한 사람씩 찍어주는 시간만 더 드는 거예요. 한 사람일 때는 한 사람한테 찍어주지만 40명일 땐 40명이 찍어주겠죠. 그럴 때는 병을, 페퍼민트 병 세트를 예를 들면 3병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조를 누가 도와주시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자기도 자기 손바닥에 찍으면서 다른 사람 손바닥에 찍게끔 해주면 세 사람이 나누면 40명을 각각 뭐 10명, 뭐 10몇 명씩 이렇게 찍어주면 다 끝나잖아요. 시간이 굉장히 절약되죠. 네. 40명이 하더라도요, 시간이 많이 걸리질 않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제일 처음에 시작은 페퍼민트 오일의 체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오일의 정의까지 얘기해주고 그 에센셜 오일의 의미까지 설명한 다음에는 자, 이제 아로마의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로마는요, 기본적으로 3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를 맡는 방법이고요. 방금 페퍼민트 향 맡아보셨죠? 그 다음에 좀 더 품질이 좋은 오일은 피부에 바르셔도 됩니다. 여러분 화장품이나 이런 헤어 제품들은 전부 다 식물성 성분들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전부 다 그게 아로마 성분들입니다. 그래서 좋은 화장품들, 좋은 오일은 정말로 피부에 좋은데요. 자, 이번에는 오렌지 오일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오일은 지성 피부에도 참 좋고요. 클렌징 효과가 있어서 DIY 같은 걸로 샴푸나 비누 같은 걸 만드실 때 아주 많이 쓰이는 오일입니다. 하면서 이제 오렌지 오일을 찍어 드립니다. 자, 오렌지 오일은요. 근데 손등에다 찍어 주세요. 그리고 손등에다 찍고 손등끼리 비비도록 가이드를 주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손바닥에다 찍으면 페퍼민트 오일하고 향이 섞이니까 향을 제대로 구분해서 맡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손등에다가 오렌지 오일을 한 방울 찍어 드리고 또 손등끼리 비비는 걸 보여드린 다음에 향을 맡아보시는 포즈를 취하고 여러분들 그리고
한 사람씩 손등에 찍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손등에 찍고 향을 맡으면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야, 향이 너무 좋다. 이거 정말 오렌지 향이네. 그리고 먹고 싶어요. 뭐 이런 말씀들을 다 골고루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어떨 때 누구에게 오이를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가보면 저를 부른 분은 아주 행복한 얼굴로 앉아 있고 그 옆에 앉아 계신 그 소개를 받으셔야 하는 분은 진짜 뭐를 씹은 듯한 얼굴로 앉아 계시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금방 짐작이 가시죠? 그래도요. 그분에게 처음에 잘 인사를 나누고 페퍼민트 오일에 오렌지 오일 정도까지 체험이 딱 끝나면 얼굴이 반드시 100% 아주 부드럽게 풀립니다. 최소한 얘가 이번에는 좀 뭔가 제대로 된 거를 나한테 가져온 것 같네 하는 생각을 하시는 듯이 얼굴이 잘 풀립니다. 그래서 오렌지 오일까지 이렇게 사용하시면 분위기가 정말로 좋아집니다. 오렌지 오일 활용이 끝나신 다음에 너무너무 좋으시죠? 그럼 다 너무 좋다고 얘기하죠. 그때 덧붙입니다. 여러분, 오렌지 오일은 이렇게 선호되는 이유는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오렌지 오일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오일입니다. 그리고 또 오렌지 오일은 우울감을 올려주는, 해소시켜주는 오일이고요. 또 여름에 나이 드신 분들이 기력이 쇠진했을 때, 입맛도 없고 어려울 때 기력도 올려주고 입맛도 돋궈주는 오일이에요. 참 좋은 오일입니다. 이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조금씩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 사용법이 있습니다. 향기를 먹는 방법인데요. 아로마를 먹는다고 하면 약간 생소하게 느끼시거나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하는 요령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그 아로마를 사실은 드셔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내가 언제 아로마를 먹었어?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를 들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태리 요리할 때 바질, 오레가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향신료를 쓰시는데 바질도 아로마 오일이고요. 사실은 오레가노도 아로마 오일로 활발히 사용되는 오일입니다. 저는 바질 오일을 이렇게 제 박스에서 꺼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박스를 보여드릴 수도 있고요. 그냥 안 가지고 계시면 말로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바질, 오레가노 다 오일이고요. 또 여러분 카페에서 카모마일 티 마시지 않습니까? 그 카모마일은 로만 카모마일이라는 오일입니다. 제가 로만 카모마일을 가지고 들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없으신 말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오렌지 오일 쓰셨죠? 여러분 저희가 일상에서 오렌지청, 자몽청, 레몬청 같은 걸 만들어 먹지 않습니까? 오렌지청, 레몬청, 자몽청을 만들 때 여러분 껍질채로 넣나요? 아니면 그 과육만 넣나요? 당연히 다 껍질채로 넣는다고 얘기를 하시죠, 사람들이. 예, 그렇습니다. 과일만 넣는다면 사실 과일 그냥 먹는 것과 청이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청의 효과는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오일이 녹아 나와서 청의 효과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귤 껍질을 딱 누르면 뭔가 이렇게 팍 튀죠. 그게 귤 껍질에 포함되어 있는 오일입니다. 그래서 레몬이건 오렌지건 자몽이건 시트러스 계열은 전부 다 껍질에 오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래도 생소하니까 저희가 영상을 한 2개 보겠습니다. 요즘은 연예인들, 탤런트들도 여기 도트라 오일의 매니아들이 많고 참 많이 쓰시거든요. 그분들이 사용하는 영상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는 거죠. 영상은 2개를 활용을 합니다. 정은채 게디피티 2014년 영상하고요. 그 다음에 박원숙 씨의 같이 삽시다. KBS1 영상이죠. 2018년인가 하는 영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영상을 활용을 합니다. 자, 그 영상 같이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한 몸과 피부를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첫 번째 팁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팁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아주 손쉽게 함께 할 수 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건강한 몸과 피부를 먼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럼 첫 번째 팁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사실 팁까지도 아니고요. 그냥 네. 아주 손쉽게 함께 할 수 있는 걸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게 첫 번째 뭔가요? 팁이에요. 네, 저기 아로마 오일이고요. 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아로마 장면이 오일을 나올 때 두세 방울 도테라 레몬 물에 오일입니다. 브랜드만 섞어서 가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주 마시는 편이에요. 마셔요? 예. 실제로 유럽이나 뭐 미국 같은 데에서는 식용 아로마 오일을 오가닉 매장에서 쉽게 구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먹음으로써 약간 스트레스나 불면증을 완화시켜주기도 하고 몸속에서는 약간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어머, 진짜 이거 내 스타일이야. 향이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카페에서 정말 레몬 한 통째로 넣어져 있는 그 물 아시죠? 딱 그 맛. 어때요? 저 피부가 좀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확실히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어요. 네, 일단 그 여기서 그 내용을 끊습니다, 여러분. 그 이 영상에서 포인트는 아까 그 정은채가 레몬 오일을 그 옆에다 꺼내놓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노란색 브랜드는 가렸습니다. 그때 저는 저게 도테라 레몬 오일이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레몬 오일을 보여드릴 때도 있고 아니면 말로써 그냥 할 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이런 사람들도 이 회사 제품을 쓰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인식을 주게 되는 거죠. 정은채가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배우죠. 제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여성들이 피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배우고 그래서 정은채가 레몬수를 도테라 레몬의 그 레몬 오일로 레몬수를 자주 마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이어트 효과도 많이 있죠.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마지막에 피부가 참 달라졌다 이렇게 금방 파트는 이제 연예인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죠. 마시면 발로 달라지는 거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웃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영상은 이제 다른 내용들이 나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영상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고 이제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로마 오일 있어? 있어. 아로마 오일 있어? 있어. 이거를 요만큼만 가져가지고 살짝 녹여줄게. 빨리. 아로마 오일도 있으면은 여기 반팔이 보시라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있어. 이거를 요만큼만 가져가지고 살짝 녹여줄게. 빨리. 아로마 오일도 있으면은 여기 반팔이 보시라고. 언니 옛날에 곱슬 아니었지? 근데 왜 곱슬이 됐을까 뭐예요? 머리가 있잖아. 늙으니까 아니 나이가 드니까 머리하고 두피가 입어야 돼. 진짜 나는 뭐가 왜 이렇게 많아? 언니 아로마 되게 많다. 오메가 여기다 오게다 발라? 언니 도테라 아로마 쓰구만. 이 좋은 거를 언니 디퓨저 안 도테라 아로마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얼마나 원래 비싼 궁금해서 건데.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이 프랑킨센스는 비싼 거야. 사이프레스. 이거 치매 이런 데 자, 좋은 머리에 거야. 넣어서 바릅니다. 저거를 있잖아. 이리 줘봐. 이거 한번 제대로 보세요. 제가 여기서 항상 주목을 하게 만듭니다. 이거 여기 이게 제대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요. 하냐면 예예. 사람들이 자꾸 많이 웃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머나 그러면서 막 많이 웃어요. 온가드가 그렇게 했는데. 줘봐. 이 프랑킨센스는 언니 독해도 이게 제일 비싼 거고 이게 항암 효과가 이거 내가 냄새가 약간 언니 이 이게 정도에서 약간 이제 냄새가 영상을 끊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 박원숙 씨 영상의 요점은요.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또 정은채보다 박원숙 씨라든지 김영란 씨를 훨씬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영상이 이게 그 KBS 영상이잖아요. 좀 더 공신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영상이죠. 근데 이 영상에서 그 후일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사실 이제 김영란 씨는 이제 저하고 저희 집사람이 오일을 예전에 가르쳐 드리신 분이 실제로 아로마 코스를 배우셨습니다. 저희 오일에 굉장히 매니아이시기도 하고요. 그분이 또 박원숙 씨라든지 뭐 김원희 씨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퍼뜨려 주신 그런 상태인데요. 우리 이제 김영란 씨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도테라 아로마 이 좋은 걸 디퓨저를 안 한단 말이야 언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원래 공중파에서는 얘기 못 합니다. 제가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김영란 선생님에게 이제 어떻게 공중파인데 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대답하시길 PD도 매니아라고 하셨습니다. 네. PD도 사실 매니아. 그래서 이렇게 좋은 거 사람들한테 알려도 된다. 이렇게 서로 얘기들을 하셨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도테라 지사장님한테 얘기해서 무료 제품을 좀 내려다가 PD한테 선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김원희 씨도 또 제품 좀 써보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 가이드를 드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그 후일담은 또 누구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우리나라 이제 김명란 씨가 이제 다리를 놔서 연락이 온 거죠. 우리나라 그 초대 에마 부인이 있습니다. 안소영 씨라고 가슴이 크신 분인데 요즘은 조금 약간 생활이 어려우신 면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아로마 샵을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러면 도움을 주겠냐고 해서 당연히 도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영상과 연관된 좀 배경의 스토리입니다. 이 중에서 도테라 아로마 이렇게 얘기한 거 PD도 매니아다 이런 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인용하실 수가 있죠. 네, 얼마든지 인용하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고, 김명란 씨도 또 도테라 아로마를 배우셨다, 아예 코스를,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인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영상의 가장 큰 초점은 김명란 씨가 입을 열고 오일을 마시는 부분에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부분에 제가 이제 항상 초점을 드린, 아까 말씀드린 도테라 아로마 이 좋은 걸 디퓨저 안 한단 말이야 하는 그 부분을 제가 공중파인데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일부러 찝어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명란 씨가 마시기 그 전에, 오일을 먹기 전에 제가 여기서 자세히 보세요 하고 일부러 강조를 해드립니다. 그럼 사람들이 눈을 크게 뜨고 뭔 일을 하나 다 봅니다. 그때 김명란 씨가 딱 그걸 마시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놀래거나 웃거나 막 그렇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제가 파일로 돌아갈게요. 마시는 거 보고 놀라셨죠? 이게 사실은 정말 꿀꺽꿀꺽 마시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설화요법을 한 겁니다. 아로마 테라피 설화요법이라는 건데요. 원래 그 심장병 약 같은 거 의사들이 처방을 할 때 때로 이렇게 처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혀를 들면 그 혀 밑에는 혈관이 많이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노출되어 있는 혈관에다가 순한 오일, 아까 독하다고 말했는데 그거는 틀리신 거예요. 프랑킨센스는 영유아에게도 쓸 수 있는 순한 오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정을 시켜드리고, 그 순한 오일인 그러니까 순한 오일을 거기에다 떨어뜨려주면 가장 빨리 우리 체내에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혈관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프랑킨센스를 한 병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프랑킨센스를 유향을 제 혀를 들고 혀 밑에다가 2-3방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떨어뜨려서 일부러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일단 저희가 굳이 아로마 테라피에 먹는 그 과정에, 제가 교육원 저희 밴드에 보면 제가 먹는 오일이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나, 일반적인 어떤 사람에게도 딥밴드가 가능하고 정확하게 찝어줄 수 있도록 저희 아로마 패밀리 프로덕트 밴드에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먹는 오일에 대해서. 그런 걸 떠나서 그런 얘기를 일절하지 않더라도 이 정도까지만 딱 영상 2개 이렇게 딱 보고 끝나면은요,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아하, 에센셜 오일은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사람들도 자기 미용을 위해서, 또 암을 예방한다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는구나. 실제로 치매를 예방한다, 또 암에 좋다는 이런 논문들이 부지기수로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시면, 여러분도 서치해 보시면요, 무진장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딱 아무래도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금방 머릿속으로 이게 가능한 거구나 라고 벌써 생각이 많이 박혀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오일의 정의도 배우셨고, 또 눈으로 확인도 하셨고, 또 오일의 사용법도 3가지 배우시고 체험도 다 하셨잖아요. 이제 에센셜 오일의 전문가가 많이 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징도 3가지 알려드릴게요. 3가지 이상은 복잡해서 안 합니다. 진짜 안 합니다. 왜냐면 가정주부들이 애 낳으시고 그러면 진짜 3가지 이상 외우기가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농담한 다음에 3가지로 정리해서 오일의 특징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사용법 3가지의 특징 3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오일의 특징은 모든 오일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다. 여러분, 이 특징 3가지를 제가 왜 여기다 설명을 하는 줄 아세요? 물론 그 오일의 특징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만, 사실은요, 도테라 오일, 저희 오일에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전개하는 걸 들어보세요. 자, 오일의 첫 번째 특징은요, 모든 오일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다. 실제로 식물이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제가 페퍼민트 오일을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이 페퍼민트 오일이 한 병이 이게 그 유통기한을 몇 년 법적으로 받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5년입니다. 굉장히 길죠? 식품법에서 제일 긴 기간이 5년이라 5년 받은 거지, 만일 10년이 있었다면 10년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밀봉 상태에서 오일을 잘 어둡게 보관하면, 빛에 약하니까 착색병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잘 어둡게 보관하면 보존 기한이 사실은 무기한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패라는 건 뭐죠? 부패라는 건 부패균이 번성하는 거잖아요. 균이 번성해서 썩는 건데요. 이거는 균한테는 독극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패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오래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관을 잘 하시면 포도주 같은 겁니다. 숙성되는 거죠. 오래되면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아지고 향도 짙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귤 계통, 오렌지, 레몬, 자몽 이런 것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로 뭐 어떨 때는 뭐 2020년도에 주문을 했는데 뭐 2017년산이 와서 유통기한이 2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바꿔주세요,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오일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020년에 포도주를 주문했는데 2020년산 신선한 포도주가 와야지 2017년산 숙성된 포도주가 왔니?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는 숙성된 것이 더 효과가 있고 더 선호되지요. 이렇게 얘기해서 일단 오일의 유통기한에 대해서 또 부패하지 않은 보존이 오래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사실 간접적으로 드리게 되는 거죠. 모든 오일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다. 두 번째 특징은요. 모든 오일은 효과가 강력하고 급속하다. 아까 이미 체험을 해보실 때 그걸 느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상에서는 아로마라고 부르지만 이것을 에센셜 오일, 아주 농축된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세 번째 오일의 특징은 값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라고 그때 페퍼민트 오일을 들어서 보여드립니다. 이 페퍼민트 오일 한 병이 회원가로 32,000원입니다. 병이 아주 작기 때문에 아이고 서울의 강남에서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요. 오일을 아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한 방울 써보셨지만 한 방울도 강력해서 정말 쓰기 어려우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 한 병을 사면 아주 숙련된 정말로 잘 사용하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들도 몇 개월을 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값이 저렴한 물질입니다. 저는 이때 조금 덧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뭐 원하시면 활용하셔도 좋은데 저는 뭐라고 덧붙이냐면 사실은 이 아로마 오일이 지금은요. 미국의 유타주, 아이다호주, 애리조나주 정도는 10가정 중에 4가정이 쓴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올라가서 이제는 반수 이상 쓸지도 모르겠네요. 미국에서 이렇게 일상적인 용품으로 자리를 잡은 게 아로마 오일인데요. 여러분, 미국은 굉장히 대학교만 가도 등록금을 자기가 내는 굉장히 소비 습관이 어렸을 때부터 건전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0불도 큰 돈인데요. 살아보시면요. 미국에서 이 아로마 오일, 에센셜 오일이 일상용품으로 자리 잡게 된 이유는 효과도 너무 좋지만 들어가는 비용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가성비가 있게 저렴하기 때문에 일상용품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에센셜 오일은 굉장히 값이 저렴한 물질이죠. 이렇게 결론을 짓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일단은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느끼는 가격 저항을 깨버리는 거죠. 당신이 오일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오일을 값이 비싼 걸로는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을 암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일의 특징 3가지까지를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는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앞에 있는 강사가 정말로 에센셜 오일은 훌륭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거라면 여러분 생각하시지 않겠어요? 나도 굉장히 상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왜 나 같은 사람이 아직도 이거를 모르고 사용을 못하고 있었을까? 왜 이렇게 일상적으로 주변에 번지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시죠? 예, 거기에는 사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왜 오일이 일상에 자리 잡지 못했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요. 사실은 어떤 한 회사가 발명하거나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 있으세요? 성당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는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럼 몇 분이 손을 들고 몇 분이 안 드시죠. 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거 크리스마스 때 영화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 이야기 아시죠? 그러면 다 안다고 합니다. 네, 그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하늘에 큰 별이 떴고 그 별빛을 보고 아기 예수를 찾아온 동방에서 온 세 사람의 현명한 현인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저희는 동방박사라고 부르는데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죠 하고 여기를 가르쳐 보여드립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분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올 때 사실은 왕 중에 왕에게 오는데 맨몸으로 오기가 좀 송구스러워서 각각 자기의 지혜로 가장 좋은 보배를 하나씩 가져왔다는 거거든요. 이제 세 사람이 그 보배를 딱 보배압을 열어서 꺼내놓는데 한 사람은 황금, 한 사람은 유향, 한 사람은 모략을 꺼내놨다고 합니다.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보통 유황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유향과 모략이 다 아로마입니다. 예, 가장 뛰어난 사람 세 사람이 현명한 사람 세 사람이 세 가지의 보물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 두 개나 모두 아로마라는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몰랐다는 식으로 깜짝 놀랍니다. 아, 그랬어?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 아기 예수에게 왜 유향을 주었나 아로마 테라피 해석은 이렇습니다. 옛날에는 영유아들이 위생이 안 좋아서 많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부자나 귀족들은 유향 같은 걸 구해다가 아이들 발바닥에도 발라주고 이러면 대개 다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향은 면역을 올려주기가 굉장히 강력한 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영란 씨 같이 삽시다에서 보시면 김영란 씨가 이게 암에도 좋아하고 먹는 거 보셨죠? 면역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건 아기 예수가 또 살아서 위대한 일을 하신 데는 저희들끼리는 아로마의 공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람들이 아로마라는 게 아기 예수도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가 마리아가 썼을 정도로 수천 년 전부터 수억 명의 인구가 이미 사용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데 왜 이렇게 대중화가 못 됐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요. 어떤 오일은 물론 귀하기도 합니다. 자스민 한 그루에 그 350송이가 꽃이 피는데 그거를 따다가 짜면 딱 한 방울 나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정말 놀랍니다. 장미 오일 5ml짜리 한 병은 사실은 그리고 5ml짜리 병을 하나 들어드립니다. 장미는 아니지만 이렇게 한 병의 장미 오일이 있다면 그건 장미가 8,000송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말 귀하죠. 그럼 아하 이러고 사람들이 많이 감탄을 하고 재밌어 하죠. 그런데 그 에센셜 오일이 대중화가 못 되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사실 원산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복숭아도 조치온 복숭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 그런 것들도 그런데 이 치유 성격의 오일이야 더더욱 어떤 효과를 더 잘 나타내는 토양이 있겠죠. 이러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드립니다. 저는 제가 미국에 살 때 예를 들어드리거든요. 여러분도 얼마든지 다른 예를 들으실 수도 있고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이 예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위스콘신주에 살 때 거기는 미국 인삼의 자생지입니다. 산에 가면 산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미국에 미국 인삼이 있는데 산에 가면 산삼도 있을 정도로 눈에 띄는데 안 뽑아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똑같이요. 자, 실제로 산에 가면 산삼이 있을 정도인데 아주 형태도 예쁜 좋은 인삼이지만 산에 가면 원래 그 산삼이 있으면 벌써 멸종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교민들도 있는데 신받단데요. 근데 거기 있는 이유는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인삼은 효과가 없습니다. 무 같은 겁니다. 고려 인삼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래로 중국에도 인삼이 있지만 고려 인삼을 조공으로도 받아가고 수입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인삼이라는 식물은 우리나라의 특정 지역의 토양에서 자생하면 굉장히 그 약효가 도드라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고려 인삼을 알기 때문이죠. 그 품질을. 대부분이 그렇지. 식물이 토양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이렇게 벌써 끄덕거립니다.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제주도에도 가면 라벤더 농장이, 커브 농장이 있고 라벤더 체험을 신혼부부들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이 좋으면 그 라벤더 오일을 사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희 같은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이 제주도 라벤더를 아로마 테라피에 활용하지는 않습니다. 신혼부부들이 향기 체험으로는 좋을지라도 그렇게 사용을 안 하는데,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으로는 제주도 라벤더는 미국 인삼 같은 거고 프랑스 라벤더나 불가리아 라벤더가 고려 인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하,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네 라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얘기합니다. 아로마 오일의 원산지는 고래로 세계 46개국에 흩어져 있습니다. 한 개 오일이 한 개 내지 두 개 지역에서밖에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다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무역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는 다 그 나라 것만 썼습니다. 그래서 대중화가 안 된 겁니다. 마치 한국에서 고려 인삼만 썼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아하, 원산지가 이렇게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장애물이 됐겠구나, 원산지가 있구나 하고 딱 들어갑니다. 여러분, 도테라 오일이 원산지 오일이잖아요. 미국에서 병인만 했을 뿐이지 전부 다 원산지의 원액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사실 간접적으로 강조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는 이런 회사가 전 세계 46개국의 원산지에서 농장을 만들고 재배해서 그 오일을, 원산지 오일을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오일이 널리 퍼지게 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양수겸장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일이 대중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등급 문제인데요. 모든 회사들이 다 자기 오일이 최고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오일이 다 자기가 천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5%만 들어가도 법적으로 다 천연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향기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향기를 맡아서는. 근데 이제는 일반인들이 아주 편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네, 먹을 수 있는 등급의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는 정말로 손으로 꼽고 드뭅니다. 먹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려면 여기 있는 이런 내용, 뭐 무농약, 무약, 뭐 무용, 이런 것들은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죠. 그래서 회사가 먹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장하는 그런 등급의 회사들이, 등급의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나왔기 때문에 급격히 오일이 편안하게 대중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결국은 이런 도테라 같은 회사는 원산지 오일을 먹을 수 있는 등급으로 추출해서 그거를 기존의 3분의 1에서 8분의 1 가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이 급격히 일상용품처럼 대중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3분의 1, 8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는지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테라피 등급의 오일은 굉장히 비쌌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쓰는 거죠. 이게 왜 대중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었냐? 물론 대량으로 하니까 떨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중간 상인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모든 회사들은요, 다 먹는 오일을 못하는 회사들은요, 다 왜 그러냐면요, 중간 상인에게서 받습니다. 보통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거쳐서 회사로 옵니다. 소말레아 같이 해적이 드글드글하는 곳에서 어떻게 오일을 수입을 직접 재배할 수가 있겠어요? 재배해서 받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상인이 또 물건을 받고 또 그게 넘기고 몇 단계를 거쳐서 오니까 먹는 오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회사들은요. 왜냐하면 소송이 걸리면 데이터를 내놔야 되는데 중간 상인한테 데이터를 받은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남을 믿고 내놓겠어요? 너댓 단계를 거치는데.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먹는 오일을 하는 회사는 전부 다 자기가 씨 뿌릴 때부터 직접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도테라처럼요. 그러니까 중간 상인을 싹 날려버렸기 때문에,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요, 그 마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산지의 농민에게는 10배 정도의 임금을 줍니다. 네, 10배 정도를 줍니다. 그러니까 지배력이 확고하죠. 그 다음에 또 엔드 포인트, 소비자의 포인트에서는 3분의 1에서 8분의 1까지 가격이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실은 원인입니다. 그래서 도테라 같은 회사가 사실은 원산지 오일을 먹는 등급으로 추출해서 기존의 3분의 1에서 8분의 1의 가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었더니 오일이 급격히 대중화되더라. 10명에서 5명, 4명, 5명이 쓸 정도로 대중화가 되더라. 이것이 일상용품으로 퍼지기 시작한 그런 이유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 사람들이 아하 하고 이제 듣고 있죠.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이제 아로마의 정의도 배우셨고 체험도 하셨고 그다음에 사용법 3가지, 특징 3가지에 왜 대중화가 못 됐는지 원산자 등급 문제까지 다 배우셨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아로마의 전문가가 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딱 반을 배우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설명을 합니다. 아까 아로마의 정의 기억하시죠?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향기가 나는 물질이다. 식물을 보호하듯이 사람도 보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로마의 정의를 여기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향기가 나는 물질이다. 여기까지는 다 설명이 된 건데 사실 식물을 보호하듯이 사람도 보호한다. 즉 아로마 테라피가 어떤 효과가 있나 그것은 아직 설명을 제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이 설명은 제가 직접 드리는 것보다 저희가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손용호 박사 영상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영상을 보여드릴 때 사전에 설명을 잠깐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에 그 오일을 처음에 전파하신 선구자들은 다 의사분들이었습니다. 손용호 씨, 그 다음에 오은근 씨 같은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은 손용호 박사님의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로마 테라피 책도 시중에 가면 많이 저술하신 분들입니다. 손용호 박사는 카톨릭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고 성모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이제 그 화면을 이제 그 영상을 보여드리게 됩니다.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로마요법은 잔주름이나 기미 또는 여성의 요실금에 상당히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데요. 잔주름 같은 경우는 1, 2개월, 요실금 같은 경우는 보름 정도면 충분히 완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의대 손영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이 스튜디오 안에 딱 나오시니까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십니까? 진짜 뭐 뿌리셨어요? 아주 약간 뿌리고 나왔습니다. 송 교수님, 아로마 요법에 예. 아로마 저희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이제 아로마요법은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요. 네. 아로마는 향이란 뜻이고 테라피는 요법이란 뜻입니다. 합쳐서 아로마 요법이 되겠죠. 박사님, 그 향기 하면 그냥 향일 뿐이잖아요. 예. 근데 아로마 테라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원리로 향기가 치료까지 될 수가 있는 걸까요? 원리는 이제 사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크게 그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향을 흡입해서 맞는 것과 치료하는 것과 두 번째는 피부에 발라서 즉 마사지를 하는 거죠. 2가지 방법을 이제 큰 예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 향을 흡입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후각 그 신경이 향을 맡게 되면 이것이 바로 그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뇌의 그 시상하부나 해마 같은 그 변연계로 바로 연결이 돼서 어떤 정서적인 것 또는 정신적인 치료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그 발라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 분자 크기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부를 통해서 흡수가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질병을 피부를 통해서 치료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무슨 폐렴을 파스 붙여서 치료한다든지 콩팥의 중대한 질병을 연고를 발라서 한다든지 그런 건 없죠. 그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를테면 좀 사소하다고 할까요? 파스나 물파스나 가벼운 연고 정도만 가능하죠. 네. 그런데 이 아로마 테라피에 사용하는 이 정유는 분자 구조가 매우 작기 때문에 피부에 신속하게 흡수가 잘 됩니다. 따라서 이제 다양한 그 질병의 치료에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세스키토펜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원 카모밀이라고 하는 그 정유 속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입니다. 네. 이 세스키토펜유는 소염 작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염증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말해서 먹는 오일
오일이 그러면 제대로 아로마 없어서 요법으로 여기까지만 치료할 수 설명하는 있는 거죠. 질병 자, 어떤 것들이 여기서부터 있나요? 아로마의 우선 스트레스나 효과가 화병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이 스트레스에 많이 처음에 나온 게 직면하고 정신병이죠. 있고 또 많은 질병을 유발하게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로마의 어떤 적절한 향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정말 더 낫기 힘든 화병조차도 아로마요법으로 그 완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알러지성 비염이라든지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 보면 알러지성 비염이 사실 그 완치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아로마 향을 이용해서 완치율이 그 나이가 30세 이하일 경우에는 약 90 내지 95% 정도의 완치율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요? 예.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축농증이라든지 이런 것도 완치가 잘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천식이라든지 감기 같은 것에도 상당히 그 좋은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호흡기 질환에도요. 네.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의 통증, 이런 난치성 통증은 예를 들어서 뭐 오십견이라든지 만성적인 승모근 통증 또는 턱관절 통증, 테니스 엘보를 비롯해서 뭐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 어떤 그 무릎 통증, 손발목 통증 이런 데도 상당히 신속한 효과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피부과적으로는 어떤 아토피에도 효과가 좀 좋은데요. 아쉽게도 24개월 미만의 어린 아이들한테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탁월합니다. 정말 뭐로도 낫지 않는 그런 아토피도 정말 신속하게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참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 기미. 네. 기미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것도 세계 최초가 될 것 같은데요. 한 2개월 정도면 기미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발라서. 그리고 6개월 정도면 완전히 없어지는데 누가 다 그런 건 아니고 10명이면 7명 정도, 한 70% 정도 있어서 기미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성들의 관심 대상인 그 주름살. 네. 주름살도 1개월, 느리면 2개월까지에는 그 잔주름 같은 경우는 잘 펴집니다. 다리미도 다린 것처럼. 그리고 나이가 조금 젊을수록 효과가 좋고요. 아우, 표현이 아주 적나라하시네요. 다리미도. 그리고 그 여성 그 폐경 질환이라든지 여성 질환의 그 경우에는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얼굴이 뭐 빨갛게 달아오르고 뭐 이제 그러는데요. 그런 증상이 매우 신속하게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치료하기 위해서 여성 호르몬제를 복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거를 바르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면 신속히 증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요실금의 경우에도 완치율이 한 90%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갱년기 이후에 요실금이 발생했을 때 완치율이 90% 정도가 되고 갱년기 이전에 발생할 때는 한 50%의 완치율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아랫배에 발라서 하는 거고요. 이것도 아마 세계 최초의 어떤 그 연구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생리통이라든지 그런 그 여성 질환에도 이제 탁월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에도 이 아로마 요법. 예, 다이어트 얘기가 나오면 다이어트 그러면 이제 그 화면을 일단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 영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요약을 좀 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간단하게 아까 소개하는 거 들으셨죠? 우리나라에 원래 의사들, 의사는 좀 공신력이 있잖아요. 의사 오은근 박사, 손영호 박사 이런 분들이 원래 선구자로 오일을 아로마 테라피를 퍼뜨렸고 지으신 책도 많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손영호 박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죠. 이분은 카톨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고 성모병원에 계시는 분입니다. 일단 이제 공신력을 좀 주고 들어가는 거죠. 이 영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쭉 볼 때 영상이 쭉 진행되는데 영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주 요약적입니다. 저는 이걸 꼭 활용하거든요. 초보자들한테는. 그 아로마 테라피를 참 잘 요약해놨죠. 공중파잖아요. 스크립트도 다 점검하고 내용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의 내용을 진행하다 보면 손영호 박사 이제 앞부분에 작용하는 원리를 먼저 설명하잖아요. 원리를 설명할 때 이제 뇌에 작용하는 거하고 향을 맡았을 때 그다음 피부에 발라서 침투하는 것을 합니다. 굉장히 잘 원리를 요약하죠. 하지만 먹는 것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만 해도 먹는 오일이 제대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아로마 테라피, 그 남자가 아로마 테라피로 뭐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뭐가 있나요? 질병에 대한 질문을 하잖아요. 의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상대한테. 저희가 어려운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쓰는 겁니다. 아로마 테라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뭐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때, 그때 이제 제가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팁이, 그 듣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는 겁니다. 지금부터 잘 보세요.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또 잠깐 뭐 딴 생각하고 있다가도 자세히 뭐 무슨 효과가 나와 딱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첫 번째가 정신병이에요. 그죠? 첫 번째 손영호 박사가 강조한 게 정신병이죠. 오일은요, 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정신병입니다.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가다가 또 하나 포인트가, 손영호 박사가 이제 아토피에 대기하면서 아쉽지만 뭐 애들이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정말 그렇게 뉘앙스로 얘기하다 보면 성인한테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렇게 딱 나올 때,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효과적이고 어쩌고 나올 때 딱 찝어줍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은 진짜 금방 되고요. 저렇게 어른들은 한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드립니다. 어른들도 된다는 거를 딱 찝어주는 거죠. 잘못하면 아이들만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가 나오면 이제 끊어야 됩니다. 이분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쉽지는 않은데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당연하죠. 먹는 오일이 없잖아요. 저희는 오일 다이어트 너무 쉽거든요. 근데 이분은 바르는 걸로만 하니까, 스마텐스씨를 바르기만 한다고 주나요? 레몬을 바르기만 한다고 주나요? 먹었을 때 주는 거죠. 사실은 그게 더 큽니다. 그래서 이분은 다이어트 얘기를 제대로 하지를 못하니까 다이어트 나오면 일단 끊고, 이때는 먹는 오일이 없어서 다이어트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지금 먹는 오일에서 다이어트도 아주 잘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원래 파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자, 원래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영상 봤죠? 자, 이제 보통 이 화면을 제가 이제 띄워놓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느낌이 어떠셨어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사람들이 쭈삣쭈삣 얘기합니다. 들으면서도 전부 다 어유 그랬거든요. 쭈삣쭈삣 얘기합니다. 저한테. 예를 들면 만병통치네요. 만병통치. 아유, 정말로 돼요?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제가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좀 믿어지세요? 그러면은 아유, 의사가 얘기하니까 그렇지. 아유, 뭐 전부 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반신반의하지만 이제 많이 우리 편으로 돌아온 거죠. 제가 그때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요, 보통 그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직접 먼저 커버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항상 이 영상을 보는데요. 제가 직접 커버하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분위기가 좋았다가도 갑자기 약장사를 보는 것처럼 얼굴빛이 변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참 믿기가 어렵죠. 근데 이런 그래도 공중파에 출연해서 이 정도 배경이 되는 사람, 공신력 있는 사람이 공중파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나마 조금 이게 믿어줄만 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첫째,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것보다, 여러분이 아로마에 대해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적용되는 증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그럼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그리고요, 이분은 완치란 말을 쓰잖아요. 저희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못 쓰고 그냥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그럼 또 끄덕끄덕 하죠. 근데요, 완치율 자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우리 주변에 돌 던지면 맞는 게 비염 환자들인데, 알러지성 비염. 95% 이상 자기는 다 치료했다고, 완치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지, 완치율도 굉장히 높았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 저도 아로마 테라피를 몇 년 해보니까요, 비염은요 못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100%입니다. 100%. 아로마는요 비염은 100% 잡습니다. 이렇게 아예 치고 나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95%라고 얘기를 하냐? 나머지 5%는요 매일 술 먹는 사람들, 생활 습관이 아주 안 되어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백약이 무효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정말 아로마는 비염은 100% 잡습니다. 그리고 아까 혹시 들으실 때 초점을 잡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하고 제가 하나 더 언급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 질환이거든요. 손영호 박사님이 얘기할 때, 표현할 때 병원에서 호르몬제를 복용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 여러분 호르몬 치료는요 중증이어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증이죠. 그런데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해도 잘 안 되시는 분들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로마를 바르면 하루 이틀이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이에요. 여성 호르몬 질환에도
정말로 아로마는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못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치고 나갑니다. 제 경험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경험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여성호르몬 질환에 대해서. 저도 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실제로 강의할 때 있었던 경험입니다. 제가 이제 국회의사당 쪽에서 강의를 한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최근에 몇 달 전에 마쳤는데 원래는 1년 한 반쯤 전에 했던 강의인데요. 제 기억을 되살려보면 이제 14분 강의를 드렸는데 그중에 한 분이 그 국회의원 보좌관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첫 번째 강의를 거기다 섭외해 준 건데 첫 번째 강의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셨습니다. 오셔서 말씀하시기로 제 기억에 제 나이가 42이에요. 근데 2년 전부터 조기 폐경이 왔습니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어려운 직업인가 봐요. 그래서 폐경이 왔는데 혹시 좋은 처방이 있을까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아주 간단한 처방 있잖아요. 제라늄하고 클레리캄이요. 그래서 그거를 쓰게끔 해드렸고 그분이 한 3일 뒤부터 다시 또 생리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매달 잘 고정적으로 하고 그때 처음에 말씀하실 땐 피부도 너무 안 좋았는데 여성들은 호르몬이 깨진 피부가 안 좋잖아요. 근데 피부도 정말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또 주변에 그런 효과를 많이 전파해 주셔가지고 2차 강의가 열린 거예요. 2차 강의도 전부 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시더라고요. 근데 미래통합당 보좌관들 6분이 모여서 또 강의를 2차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강의 때 또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도 40이라는 숫자가 연관이 있습니다. 한 번은 42일 동안 하혈하신 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리가 불순하니까 얼마나 일상이 불편하셨겠어요. 하지만 그분도 똑같은 처방 드렸는데 똑같이 효과를 보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처음에 전화하셨을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아니 무슨 일이 있었나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주기까지 28일로 딱 맞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여성들의 표준 주기가 28일인지 처음 알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여성 호르몬 질환에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봅니다. 생리통, 생리불순, 일주일씩 외출 못하던 생리통으로 그런 젊은 처자들 정말 하루 이틀만 바르면 효과를 보거든요. 몇 달 쓰면은요, 그 다음에 안 써도 됩니다. 약은요, 약에 의존하게 만들지만 오일은 우리 몸을 정상화시켜서 오일도 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오일의 효과입니다. 라고 보통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이게 정말 뭔가 효과가 있나 보다 이렇게 많이들 이제 받아들이시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런 비슷한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임상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손용호 박사의 비염 95%, 또 여성 호르몬 질환 아까 호르몬제부터 하루 이틀이면 이걸 강조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이제 쉽게 말해서 영어로는 어그멘테이션이죠. 강화 효과를 주는 거죠. 어차피 손바엑스 영상을 믿기 시작한 건데 거기에다가 제 체험을 같이 더해버리는 겁니다. 네. 이 손영호 박사 영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대개는 오일에 대한 신뢰도가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영상을 보고 하는 것이요. 자, 여기서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한다면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이 정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만병통치 물질은 세상에 없죠. 사실은요, 제가 오일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요, 에센셜 오일로 암에도 치유 효과를 봤다, 암도 나았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도테라 회장 와이프하고 처형은요, 암을 주로 오일로 고치신 분들입니다.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은 힐 박사도 있고 오일에 대해 전문가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한약으로 여러분 보세요. 그 얘기를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암도 나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일로.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한약으로 암을 고쳤다는 사람도 혹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들 고개를 끄덕거려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연요법을 했다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그래서 오일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일반화시켜서 오일이요, 암도 다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혹세무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들 고개를 끄덕거려요. 예,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세상에 만병통치의 물질은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좀 더 잘할 수 있는 전공 분야는 있지 않겠어요? 손용호 박사가 여기 나와서 이 7가지로 오일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를 요약해 준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아로마의 전문 분야다. 이 7가지만은 아로마 테라피가 아주 전문성이 있고 현대의학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7가지가
생각보다는 다양하고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이 아마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이 7가지는 아로마 테라피의 전문 분야입니다. 라고 설명해 드리는 거죠. 요점이 잡히셨죠? 만병은 없지만 이 7가지를 손영호 박사가 공중파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 아로마 테라피로 봐서는 이 7가지는 아로마의 전공 분야다. 현대의학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 이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7가지에서 제가 이제 그 2가지 정도를 이제 강조를 합니다. 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초점을 잡았지만, 근데 첫 번째 분야가 정신이잖아요. 정신. 제가 이것을 이제 꼭 강조하고 넘어가는데, 이것은 이제 마지막에 제가 감정 오일을 가지고 강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강조하게 되고요. 자, 감정 오일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7가지가 전문 분야입니다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멘트를 들어보세요. 그런데 제가 큰 난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정말 효과가 좋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거든요. 전후의 임상을 보여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정신병이 낫는 거 못 보여드리죠. 비염 낫는 거 못 보여드리고, 통증도 못 보여드리고, 호르몬도 못 보여드리고, 소화기 질환도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단 하나 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피부입니다. 4번째 피부가 있잖아요. 피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도 좀 공부할 겸 피부 임상을 좀 보여드릴게요 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자, 화학약품으로 화상을 입은 아이의 케이스인데요. 화상에는 아로마 테라피에서 라벤더를 씁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데요. 15일 후에 아주 깔끔해졌죠. 그리고 아까는 화학약품, 이번엔 끓는물에 열상을 입은 건데요. 예, 이번은 라벤더하고 티트리 오일을 썼습니다. 메라루카 티트리 오일이요. 5일 후에 정말로 좋아졌죠. 이렇게 되면 야 정말로 저렇게 돼 하고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분은 교통사고로 얼굴을 긁으신 분인데요. 이분은요 라벤더하고 또 피부 재생에 역시 좋은 모략, 황금 유황 모략할 때 모략을 썼습니다. 하루, 3일, 6일, 10일 빨리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전부 다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예, 물론 병원에서도 되었겠죠. 하지만 아로마를 쓰면 장점이 더 추가로 있습니다. 일단은 치유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요. 두 번째는 절대로 흉이 남지 않습니다. 흉터를 남지 않게 하고 없애는 데는 아로마가 정말로 특효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이분은요, 이 경우는 당뇨성 궤양인데요. 당뇨로 피부가 썩은 거죠. 궤양이 뜬 건데 이거는 병원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이건 병원에서 진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병원에서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라벤더, 티트리, 프랑킨센스 등을 유향을 써서 잡으신 케이스인데 자국만 남았죠. 그래서 고마워서 올려주신 분입니다. 사진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 케이스입니다. 이건 우리 케이스에 우리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빨리 다래끼 이런 것도 넘어가고요. 자, 여러분 사마귀 또는 물사마귀는요. 이거 바이러스입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일종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일이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로마 오일을 잘 쓰면 녹아서 없어집니다. 이분은 유향, 티트리, 라벤더 등을 썼고요. 여러분 무좀에는요. 오레가노가 정말로 특효입니다. 강하기 때문에 발바닥 위에 다른 부위의 무좀에는 좀 희석을 많이 해서 쓰셔야 되고요. 이분은 발바닥 무좀이신데 10년 이상을 병원과 약국에서 잡지 못해서 고생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아로마 오일로, 오레가노라는 오일로 7일 만에 완치를 시키신 케이스입니다. 사마귀 같은 거 엷어지고 티눈도 잘 빠지고요. 이분은 발바닥 사마귀 케이스셨는데요. 여러분, 발바닥 사마귀는요. 병원에서 레이저로 지지면 들어가죠. 근데 문제는 뭔가요? 문제는 자꾸 재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재발하시는 분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분은 레이저로 지졌는데 3번이나 지긋지긋하게 재발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로마 오일을 쓰시게 된 겁니다. 아로마 오일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단점은요. 4, 5개월 지지면 금방 들어가고 영향이 있지만 아로마 오일을 쓰면 4, 5개월이 걸립니다. 하지만 장점은 뿌리까지 뽑힙니다.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이분은 자꾸
재발이 되기 때문에 뿌리까지 뽑으시는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켈로이드 피부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사전에 잘 사용하시면 절대로 피부가 겹쳐서 켈로이드 피부가 발생하지 않고요. 사후에도 사용하시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십니다. 보통 켈로이드 피부에는 유향이나 모략 같은 그런 오일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 거죠. 예, 두피에 도움을 받으신 케이스인데요. 도테라 샴푸 또는 린스로만 바꾸는데 오일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효과들을 많이 보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샴푸나 린스에 다 들어가 있는 게 라벤더, 시드우드, 로즈마리, 일랑일랑 등 에센셜 오일, 아로마 성분들입니다. 식물성 추출물들이죠. 정말 원가 때문에 쥐꼬리만큼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말로 많이 넣어서 써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원형 탈모증 케이스는요. 원형 탈모증 케이스는 너무 쉽죠. 왜 쉽죠? 네, 원형 탈모증은요. 원형 탈모증은 아시다시피 원인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의 치유에는 아로마가 정말로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 자기가 먼저 효과를 본 다음에 자기 매형한테 권하고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자기가 됐기 때문에 매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매형은 사진을 찍어 놓은 정말로 3개월 만에 되신 케이스죠. 라벤더하고 시더우드를 쓰셨습니다. 다 원래 샴푸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죠. 아토피 좋아지신 분, 다이어트 하신 분이요. 자, 이분은 그 학원 원장님이셨는데 혼자서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식이요법을 해보신 적이 없으시다고 해요. 근데 아로마 다이어트, 오일 다이어트는 식이요법이 필요 없다고 했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시게 된 겁니다. 정말로 훌륭히 작용하셔서 4개월에 8kg를 감량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 밑에도 적으셨지만 잘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사진 찍기 전날 저녁에도 치킨 드셨다고 한 분입니다. 근데 정말 재밌는 거 아십니까? 제가 몇 개월 전에 이분을 회사에서 우연히 만나 뵀습니다. 오일을 사러 오셨더군요. 근데 너무나 슬림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원장님의 옛날 모습을 누가 상상이라도 하겠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아니 말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먹어도 살이 안 찌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일 다이어트의 특징이 뭐죠? 식이요법을 안 했기 때문에 요요가 없고요. 장기적으로 하면 꾸준히 활용을 하면 이제는 체질 자체가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체질로 변해서 살이 찌지 않는다는 거죠. 예, 축복받은 체질로 변한다는 겁니다. 이건 재미로 올려놓은 건데요. 강아지가 독사에 물려서 독이 오른 거죠. 눈이 흐릿하고 부었죠. 오일로 살려준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할머님은 당뇨합병증으로 손이 썩으신 케이스예요. 이분은 돈이 좀 많으셔서 유향을 쓰셨습니다. 손이 쓰라리다고 하면서도 유향을 물 붓듯이 부시더만요. 2달 만에 깔끔하게 회복된 케이스죠. 이건 병원에서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또 다른 케이스를 밴드나 또 여러분의 경험으로 활용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피부의 사례들을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까지 되는 거야? 이렇게 깜짝 놀랍니다. 그때 다시 돌아옵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리는 요점은 아까 그 아로마의 효과가 7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7개가 전문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피부 한 가지만 설명을 드렸잖아요. 임상을 보여드렸잖아요. 하지만 보여드리지 못한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지 못해서 그렇지 보여드릴 수만 있다면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이게 요점입니다. 이 멘트가. 이해되셨어요? 이 7가지가 아로마 오일의 전문 분야라고 손영호 박사가 이야기했는데 저도 경험이 똑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시간이 있으면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이따가 또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추가로 이 7가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예를 보여드립니다.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서 예를 먼저 보여드렸는데요. 어찌됐건 이 7가지 분야를 손영호 박사가 만병통치는 없지만 아로마의 전문 분야는 7가지고 이 7가지는 현대의학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안타깝지만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피부는 보여드릴 수가 있어서 피부 임상만 그래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하고
쭉 보여드립니다. 파워풀합니다.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다시 앞페이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피부 하나만 보여드릴 수 있어서 보여드렸지만 나머지 보여드리지 못한 6가지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 수준은 됩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아로마 오일이 정말로 그렇게까지 되나 하고 믿음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그 활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오일을 이러한 것들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도 조금만 배우시면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또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주변에 다 해드릴 수가 여러분 스스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지식이 필요할 뿐입니다라고 아로마를 배울 거를 이때 권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 마지막 마무리는요. 마지막 마무리는 보통 감정 오일로 마무리를 해드립니다. 감정 오일로 마무리를 해드리는데 그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플로우를 더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 그 그림으로 그러니까 그 임상을 설명해 드리기 전에 빨리 넘어가시지 않고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조금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7가지 증상이 손용호 박사 얘기한 7가지 증상이 이겁니다라고 설명을 할 때요. 간단하게 한번 훑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그분이 말씀하신 게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은 어차피 대체되는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울증, 화병, 스트레스, 공황장애 다 효과를 탁월하게 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요. 그리고 오히려 육체적인 병보다도 정신적인 병에 또는 부조화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로마 오일 외에는 답이 사실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몸이 아픈 사람을 생각하기 이전에 마음이 아픈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분에게 오일을 권하시는 것이 아로마 테라피의 요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제가 보통 말씀을 드립니다. 몸 아픈 것보다 정신이 아픈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 호흡기 질환. 아까 비염 95% 잡는다는 거 들으셨죠? 저도 경험이 똑같습니다. 100% 잡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통증은요. 하고 저는 보통 통증을 할 때는 제가 오일 가방이 있으면 통증 얘기를 하면서 윈터그린 오일 향을 돌립니다. 완벽한 파스 향이잖아요. 돌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여드린 이 오일은요. 자, 이 오일은요. 윈터그린이라는 오일인데 히말라야 고지대에 자생하는 오일이고 여러분 그 옛날에는 값도 비싸고 구하기도 어려웠지만 지금 값도 싸고요. 19,000원밖에 안 합니다. 한 병이. 구하기도 너무 쉽습니다. 근데 이 오일의 향을 맡아보시면 여러분이 일상에서 알고 계시는 특정한 어떤 제품의 향이 납니다.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아하 그러고 옆으로 넘겨주세요 하고 이 향을 돌립니다. 그럼 전부 다 향을 맡고 너무 파스 향이 나니까 아하 그리고 옆에다 넘깁니다. 쭉 돌고 온 다음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향이 나오셨어요? 그러면 뭐 파스니 뭐 물파스니 안티프라민이니 멘소레다민이 호랑이 연고까지 나옵니다. 네, 전부 다 그런데 통증에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파스 물파스의 원조가 윈터그린 오일입니다. 멘소레담이 페퍼민트에서 나왔고 파스 물파스는 제약회사가 윈터그린을 연구해서 메틸살리실산을 인공으로 합성해서 만든 겁니다. 모든 통증 의학의 원조는 아로마에서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로마가 그렇게 자신감 있게 통증을 치유한다고 손용호 박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라고 말하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피부 미용 및 피부 질환이요. 모든 화장품과 헤어 제품은 원료를 살펴보시면 요즘은 다 전성분 표시제인데 원료의 식물성 추출물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아로마 성분입니다. 원가 때문에 정말 쥐꼬리만큼 들어가요. 손톱으로 이렇게 잡고 조그맣게 잡아서 보여줍니다. 정말 쥐꼬리만큼 들어가 있는데 원가 때문에 그 좋은 오일을 이제 아니까 듬뿍 써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화장품을 자기 피부에 맞는 자기 화장품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개념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성 호르몬 질환은 아까 제가 탁월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고 또 손용호 박사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또 이 오일은 먹는 오일이기 때문에 식용이 가능한 오일이기 때문에 소화기 증상에도 탁월하고 여러분이 얘가 있으면 들어드리면 됩니다. 저도 얘 들어드립니다. 4년 동안 잠도 못 주무셨던 만성 위염 환자가 다이제스트젠 복용 후 1개월 반 만에 완치시킨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풀어서 얘기를 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오일 다이어트는 요요도 필요 없고 오일만 500ml 물에다가 한두 방울 타서 하루에 8방울 먹으면 되는데 보통 1개월에 2kg, 4개월에 8kg까지 원하는 부위가 빠지고 요요도 없고 나중에는 쉽게 말하면 다시 살이 찌지 않는 체질로까지 변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자랑은 했지만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 임상을. 그런데 이런 것도 못 보여드리고 이런 것도 못 보여드리지만 다만 피부는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피부만 보여드릴게요 하고 보여드리고 돌아오는 겁니다. 보여드리고 돌아온 다음에 피부만 보여드렸죠. 근데 나머지 보여드리지 못한 6가지에 대해서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은요, 여기까지만 쫓아오신 분이 있으면요, 전부 다 깜빡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빨리 진행을 하면요, 보통 빨리 중간에 이렇게 진행을 하면 40분에서 45분 정도 걸리고요. 사람이 좀 많고 오래 진행을 하면요, 보통 여기까지 진행하면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설명이 딱 끝납니다. 한 사람에게 설명할 때도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50명, 100명한테 할 때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오일 찍어주는 시간만 더 걸립니다. 그때도 보조자를 쓰면 페퍼민트 오일 뭐 혹은 그 다음에 그 오렌지 오일 찍어줄 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저는요, 보통 할 때 먹는 오일도 체험을 시킵니다. 먹는 오일은 레몬 마시기로 체험시키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너무 따르는 거 복잡하니까 먹는 오일은 제가 어떻게 체험을 시켜드리냐면요. 먹는 오일 체험은 페퍼민트 비들렛 하나 떨어뜨려 줍니다. 제가 아까 비들렛 준비한다 그랬죠. 그 보통 먹는 오일 체험도 저는 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꼭 하셔요. 그 오렌지 오일까지 끝난 다음에 먹는 오일 영상 2개 보여주고 설명한 다음에 이제 체험하자 그러고 손바닥에다가 비들렛을 1개씩 떨어뜨려 줍니다. 1개씩. 1개 이상은 여러분 너무 셉니다. 그래서 여러 개 치다가 여러 개 떨어지면 옆이랑 나누라 그럽니다. 그래서 1개씩 떨어뜨려 주고 입에다 넣고 그 다음에 그 전부 다 손바닥에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 이제 전부 다 받았으면 이제 입에다 넣어보세요 하고 입에다 털어넣게 하고 톡 터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혀로 굴리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박하사탕입니다. 단맛이 없는 박하사탕입니다. 박하 오일 반 방울을 식물성 캡슐 녹말이니까 먹어도 됩니다. 녹말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강력하니까 한 방울 그 1개 가지고도 막 인상 쓰고 쓰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대단히 놀랍니다. 지금 아침에 지금 하니까 이렇게 쓴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루 종일 일하고 입에서 냄새 나고 막 스트레스 올라올 때 하나를 이렇게 터뜨려서 드시면 정말로 상쾌하고 너무나 구취도 없애고 비염에도 좋고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박하사탕이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논문만 90개가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비들렛까지 페퍼민트, 오렌지 체험, 페퍼민트 손바닥, 오렌지 손등, 그 다음에 비들렛 입에 털어넣는 거 전부 다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한 타임이 다 끝나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요. 마지막에 체험은요, 이제 감정 오일로 하는 겁니다. 감정 오일로. 여러분, 이제 오일은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 7가지 중에서 이제 정신적인 면에 오일이 탁월한 효과는 정말 정신에 있으니까 정신적인 면에 한번 저희가 체험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정 오일 체험을 하게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사가 오일에 첨단을 걷기 때문에 이 분야는 첨단을 걷는 분야입니다. 다른 어떤 회사에서도 아직 여기까지 연구가 진전되지 못해서 이 오일은 이쪽밖에 없습니다 하고 감정 오일을 꺼내놓고 체험을 시켜드립니다. 여러분 감정 오일 체험을 시켜드리면 사람들이 완전히 맛이 갑니다. 네, 그냥 쪽집게 오일이잖아요. 제가 할 때마다 사람들이 정말 감탄을 합니다. 한 번도 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인사이트 카드, 타로 카드, 성향 카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거 하기 이전에 감정 오일부터 먼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또 다른 시점에서 하시면 되고요. 오일 소개할 때는 무조건 감정 오일을 하셔야 됩니다. 감정 오일은요. 도테라 오일이고 아주 직방입니다. 오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에센셜 오일에 대한 이미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줍니다. 쪽집게 오일이잖아요. 소름이 끼친다는 사람, 펑펑 우는 사람, 뭐 복채 주겠다는 사람,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너무너무 놀랍니다. 처음 보는 사람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맞춰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감정 향수를 만들어주잖아요. 3ml 병에다가 4종 오일에서 1번 선택 오일, 6종 오일에서 1번과 2번 선택 오일을 각각 2방울씩 넣어서 나머지는 코코넛 오일로 채워서 3ml 롤온병에 넣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에 쓰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사람들이 일단 깜짝 놀랐기 때문에 이제 감정 오일까지 해주고 나면요. 완벽히 우리 편이 되어 있습니다. 완벽히 우리 편이 되어 있어요. 다 가입합니다. 다 가입해. 어떻게 사냐고 물어봅니다. 아로마 오일도 배웁니다. 예, 아로마 오일도 당연히 배우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당연히 배웁니다. 사람들이요. 그리고 감정 오일은 제가 지난달에 감정 오일 강의를 했으니까 그 강의를 다음 타임에 또 들어보셔도 되고요. 감정 오일까지 해줄 수 있으면 아로마 오일의 소개가 풀리 끝납니다. 여러분 감정 오일은 저는 때로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 세트를 가져가서 40명이면 40명을 다 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때는 개별적인 설명을 못하니까 그때는 용지를 만들어서 1, 2, 3, 4, 1, 2, 3, 4, 5 이렇게 각각 자기의 그 오일의 이름과 색깔을 이름 또는 색깔을 적게끔 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뭐 밸런스가 1번인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건 이런 뜻입니다. 밸런스가 4번이면 이런 뜻입니다 하고 2번, 3번은 조금 약화시켜서 하고 주로 양쪽을 나눠서 해드리고요. 다 손을 들게끔 하면서 재밌게 진행을 합니다. 전부 다 아주 그냥 웃고 난리가 납니다.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사람이 8명에서 심지어는 10명까지도 개별적으로 다 한 사람 한 사람 커버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감정 오일까지 끝나고 나면 진짜 완벽히 아로마 오일의 소개가 끝난 거죠. 저는 감정 오일 끝나면 멘트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감정 오일이 끝나고 나서 제 멘트는 이겁니다. 멘트 기억하세요? 멘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의 감정도 알아봐주고 또 그것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게 오일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오일이라면 아까 배우신 몸은 쉽겠죠. 마음이 몸보다 10배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전부 다 끄떡거립니다. 마음이 훨씬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잡아주는 게 오일이라면 아까 그 7가지 몸 포함한 몸은 6가지죠. 그중에서 그 6가지 그 증상 그거 못 잡아주겠냐는 생각이 머릿속에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제 강의의 종합이 되겠습니다. 이제 파일을 나와서 한번 화면으로 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플로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일 하나에 그 영상을 3개를 쓰고요. 영상 3개를 쓰고요. 그 다음에 오일 준비하는 거는 페퍼민트 오일, 오렌지 오일, 그리고 딥블루, 페퍼민트 비들렛, 그리고 또 괜찮으신 분은 프랑킨센스까지 이 4개 정도의 오일을 구비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몇십 명 있을 때 또 많을 때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세트를 2개 또는 3개를 준비하셔서 거기에서 보조자를 누구 도와달라고 해서 오일을 찍어주는 시간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나눠서 찍어주면 빠르겠죠. 네, 그 정도가 준비물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플로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모이면 간단하게 인사 소개를 하고 뭐 이런 것들 나누고 이제 에센셜 오일을 소개해드리겠다고 시작하고요. 오일은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때 페퍼민트 오일, 페퍼민트 이파리 입에 그 파일에 이제 파워포인트가 띄어져 있겠죠. 그 사진이요. 그러면 손바닥에다 페퍼민트 오일을 찍어드리고 손을 비비고 코에다 한 3번 흡입하게 하고 그 다음 남은 것은 목 뒤에 바르게끔 가이드를 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강력한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페퍼민트 오일이 입에 포함되어 있고 그 입에 전자현미경 사진 그거 설명합니다. 오일 주머니 그걸 모은 거라는 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오일의 정의 설명합니다. 네,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드는 향기가 나는 물질이다. 식물을 보호하듯이 사람도 보호한다는 그 정의를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되는 거죠. 오일 체험을 했죠. 실제 향을 맡고 발랐으니까. 그 다음에 화면으로 눈으로 오일이 뭔지 확인했죠. 정의를 배웠죠. 이제 오일이 뭔가가 딱 마음속에 이해돼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때 에센셜 오일의 뜻도 알려드립니다. 페퍼민트 오일 한 방울이 티백 28개 아주 농축이 되어 있으니까 일상에서 에센스라고 하니까 에센셜 오일이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전문 용어입니다. 설명합니다. 사용법 3가지 설명 들어갑니다. 파일 넘기면서. 그죠? 향기 맡는 법 이미 체험했죠. 그 다음에 바르는 법 오렌지 오일 씁니다. 손등에다 합니다. 손바닥에 하면 향이 섞이겠죠. 손등에다 합니다. 손등에 너무들 좋아하십니다. 오렌지 오일은 스트레스 줄이고 우울감 해소하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노인들 기력이 빠졌을 때 기력도 올려주고 식욕도 돋궈주는 오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아까 먹고 싶다는 분 계셨죠? 그 식욕을 올려주기, 그런 기력을 회복시켜주면 식욕을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 좋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다 이제 마음이 풀렸습니다. 자, 세 번째 방법, 먹는 방법입니다. 먹는 방법은 좀 생소하시죠? 근데 이미 일상에서 먹어왔습니다. 이태리오일의 바질 오레가노, 그 다음에 카페에서 마시는 카모마일 티, 다 오일입니다. 레몬청, 자몽청, 오렌지청 일상에서 드시죠. 껍질 넣습니다. 껍질에 오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청의 효과는 오일의 효과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이미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익숙치 않으니까 영상 2개 보여드립니다. 정은치 영상 먼저 보여드립니다. 피부가 좋기로 유명한 탤런트입니다. 레몬 오일 마시면 피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도움이 되죠. 물론 바를 수도 있습니다. 자, 정은채가 그 자기 피부 팁을 보여줄 때 그 노란색으로 오일병 보입니다. 그때 이게 브랜드를 가렸지만 도테라 레몬 오일입니다. 라고 멘트를 해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네, 어때 피부가 달라진 것 같지 않아 하고 사람들이 웃을 때 그때 끊습니다. 연예인들이니 그때 재밌죠. 연예인들이니까 빨리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박원석의 같이 삽시다입니다. 아주 최근 영상이고 또 KBS 1 영상입니다. 공중파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김영란 씨가 쭉쭉해서 그 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네, 언니 도테라 아로마 이 좋은 거를 디퓨저 안 한단 말이야 할 때 공중파인데 브랜드 이름까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일부러 멘트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란 씨가 이제 박원숙 씨가 머리에 바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김영란 씨가 이제 입에다 넣으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해드립니다. 사람들이 봅니다. 집중해서 볼 때 김영란 씨가 입에다 털어 넣습니다. 다들 깜짝 놀랍니다. 네, 막 웃고 깜짝 놀랍니다. 네, 그때 김영란 씨가 이제 얘기 시작합니다. 이 프랑키센스는 이게 독해도 이게 가장 비싼 거고 독하지 않죠 사실은. 근데 가장 비싼 거고 이게 항암 효과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항암 효과가 있고 이렇게 나오면서 할 때쯤 그게 이제 끝날 때쯤에서 다른 사람이 얘기 시작할 때 얼른 그 화면을 끕니다. 네, 그 정도가 종합인데 강력하게 먹는 인상을 준 거죠. 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그 도테라 아로마 원래 그 공중파에서 브랜드 얘기 못하는데 아까 얘기한 거 들으셨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후일담이 저 PD도 매니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김영란 씨가 얘기했는데 PD도 매니아라서 나중에 그분 아시는 분이 회사에서 무료 제품 받아다가 PD한테 고맙다고 선물도 회사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아마 그 사람들이 조금 더 공신력 있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아까 김영란 씨가 먹는 거 보셨죠? 근데 그거 그냥 먹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심장병약 같은 거 먹을 때 혀 밑에다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의사들도 혀를 들면 그 혀 아래에 그 혈관이 노출되어 있고요. 그 노출된 쪽에다가 그 아주 순한 오일, 프랑킨센스는 순한 오일입니다. 그 순한 오일인 프랑킨센스를 2-3방울 떨어뜨리는 게 설화요법, 혀 밑에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만약 유향 오일을 가지고 계시면 일부러 혀 밑에다가 2-3방울 떨어뜨려서 그거를 보여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사람들이 이게 먹는 거구나 이렇게 다 인지가 어느 정도 됐죠. 저희는 먹는 오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희 품질에. 그때쯤 여러분 가능하시면 그 시간이 있고 가능하시면 비들렛을 꺼내서 자 그럼 먹는 체험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사탕을 드시죠? 그러면 전부 다 박하사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생활의 지혜입니다. 박하가 소화에 도움을 준다는 논문만 해도 90여 편이나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박하 오일 반방울을 식물성 캡슐인 녹말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박하 은단이라고 보셔도 되죠. 자 손바닥에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한번 저희가 먹는 체험도 한번 해보시죠 하고 손바닥에 하나씩 떨어뜨려 드립니다. 두 알은 좀 셉니다. 그래서 두 알 떨어지면 옆에 나누게 하시면 돼요. 어떤 분은 먹는 걸 주저주저 하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사탕 먹는 거가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자, 그 하나를 입에다 털어 넣게 하고 그 다음에 털어 넣으세요. 그 다음에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은 성모병원에 계시지 않고 개인 병원에 계십니다. 그 영상을 찍을 때는 성모병원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굳이 따져서 물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영상을 찍을 땐 영상에도 있지만 성모병원에 계셨던 분입니다. 네, 누가 또 저한테 그런 말씀을 주셨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입에다가 그 오이를 털어넣게 하고 터트려서 자, 입에다 털어 넣으세요. 그리고 일부러 터트려서 혀로 굴려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전부 다 인상을 쓰고 약간 쓰다고 얘기하면서 그 강력함에 좋아하시는 분들, 강력함에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니까 이렇게 쓰게 느끼시는 거죠.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고 스트레스 만땅 오후에 올라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입에서 냄새 나고 정말 힘든 그 시점에 하나를 털어 넣으시면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상쾌하거든요. 정말로 구취에도 도움이 되고 너무나 에티켓이고 상쾌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전부 다들 잘 끄떡거리고 먹는 체험까지 끝나시게 된 거죠. 자, 여기까지 끝났을 때 이제 아로마의 정의도 배우셨고 사용법 3가지 배웠으니까 많이 전문가 되셨지만 이제 특징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자, 첫 번째 특징은 뭐죠? 모든 오일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잡는다. 왜냐하면 식물이 그 목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때 페퍼민트 병을 들어서 보여드린다고 말씀했죠. 유통기한이 5년이라는 걸 말씀드린 다음에 깜짝 놀라면 10년이 있으면 10년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밀봉 상태에서 어둡게 보관하시면 유통기한은 보관기한은 무기한입니다. 왜냐하면 썩는다는 거, 부패한다는 거는 균이 번성한다는 건데 아로마 오일은 균에게는 독극물이죠. 절대로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럼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숙성됩니다. 오래 보관하시면 오일이 향이 짙어지고 더 효과가 생깁니다.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오일의 보존기한, 유통기한 이런 것에 대해 한 번의 문제를 풀어드릴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효과가 강력하고 급속하다. 모든 오일은. 그래서 에센셜 오일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이건 이미 체험을 해보셨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뭐였죠? 값이 저렴하다. 이제 가격 저항을 깨는 겁니다. 페퍼민트 오일 들어서 보여드리고 한 병에 32,000원인데 작은 병이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굉장히 저렴하죠. 왜냐하면 한 방울 써보셨잖아요. 한 방울도 강력하니까 훌륭한 테라피스트들도 잘 사용하시는 매니아들도 몇 개월을 쓰고도 남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서 일상용품이 된 거는 이게 10가정 중에 5가정에서 8가정에 쓸 정도 일상용품이 된 거는 효과도 좋지만 아주 소비 습관이 건전한 나라인데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으실 경우에는 그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한테 황금유황 모략을 준 그 부분 오일이 왜 일상용품이 지금까지 일상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저는 공식적인 유료 강의 때는 꼭 이 부분을 꼭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네, 질문 있으셨는데요. 그 영상은요, 제가 밴드에다 이따 공지를 다시 올려드릴게요.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 다시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교회와 성당 다니시는 분 있으면 동방박사 이야기 모르시는 분 동방박사 이야기 해드리고 황금 유황 모략 알려드리고 유황과 모략이 아로마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깜짝 놀라십니다. 그리고 유황을 쓴 이유를 알려드리는 거죠. 아기 예수의 면역을 올려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고대로 한 개 회사가 발명하거나 발견한 게 아니고 고대로부터 수억 명의 인구가 수천 년 동안 쓴 건데 왜 대중화가 못 됐냐? 어떤 오일은 귀하다. 자스민 오일 350송이 짜면 한 방울, 장미 오일 5ml 한 병 8,000송이 이런 얘기 해드리고 흥미롭게 얘기해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오죠. 원산지 개념. 모든 오일은 원산지가 있다는 거죠. 미국 인삼 얘기를 해드립니다. 효과 없습니다. 고래 인삼 효과 있습니다. 고래로 중국에도 인삼이 있지만 수입도 해가고 조공으로도 가져갑니다. 네. 제주도에도 허브 농장 있고 라벤더 체험 있습니다. 신혼부부들 사오지만 그거는 미국 인삼 같은 겁니다. 고려 인삼은 프랑스 라벤더 또는 불가리아 라벤더입니다. 저희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은 그런 걸 씁니다. 원산지 오일을 씁니다. 세계 46개국 원산지가 흩어져 있습니다. 그거 옛날에는 다 교통이 어렵기 때문에 무역도 안 되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는 자기 것만 썼습니다. 한국이 고려 인삼만 썼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런 회사가 원산지의 농장을 만들고 그 오일을 유통하는 체계를 만들었기 때문에 급격히 대중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급 얘기합니다. 모든 오일이 다 좋다고 합니다. 고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게 좋은 건지. 5%만 들어가도 다 천연이라고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천연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머지는 다 합성이더라도요.
자, 그런데 요즘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일반인들이 뭐죠? 먹을 수 있냐고 물어보면 됩니다. 먹을 수 있는 오일을 공급하는 회사는 극히 드뭅니다.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오일이냐 물어보면 간단하게 오일의 등급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화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오일이 대중화된 이유는 뭐죠? 이런 회사가 도틀 같은 회사가 원산지의 농장을 만들고 원산지 오일을 먹을 수 있는 등급으로 추출해서 과거의 3분의 1에서 8분의 1 가격에 공급하는 체계를 만들었다. 네, 대량으로도 하고 중간 상인을 다 없애버리고 직거래하고 직접 재배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떨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일이 대중화되게 된 겁니다. 라고 해서 에센셜 오일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도 했지만 도테라 자랑도 실컷 했죠. 부드럽게 그 안에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그것을 거부감 있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결과입니다. 절대로 거부감 있게 느끼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고 하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제가 유료 강의, 공공기관의 강의 때도 다 비슷하게 활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로마에 대해서 정말 전문가가 되셨죠. 하지만 딱 반 배우신 겁니다. 정의를 기억해 보세요. 식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향기가 나는 물질이다. 식물을 보호하듯이 사람도 보호한다고 했는데 아직은 식물을 보호하듯이 사람도 보호한다. 즉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해드렸죠. 자, 이 효과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직접 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면 불신감만 일으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손영호 박사 영상 해드립니다. 이거요, 사실은 네이버에도요, 손영호 백세 건강을 한글로 치셔야 됩니다. 치시면 나오고 이 유튜브에도 있습니다. 네, 그거 찾아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손영호 백세 건강 이렇게 치면 나오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보여주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쳐서 그 영상을 보여드립니다.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미리 사전에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에 에센셜 오일을 보급한 선구자는 의사들입니다. 손영호 박사, 오은근 박사 같은 사람이고 아로마 테라피 책도 많이 지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사람들 교육이 1000만 원도 하고 그랬어요. 네, 책도 많이 지으셨습니다. 자, 그 중에서 손영호 박사 영상을 보겠습니다. 카톨릭 의대 가정의학과 교수고 성모병원에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지금은 근무하신 병원이 다릅니다. 그때는 성모병원에 계셨습니다. 네. 자, 그런 분이시고요. 자, 그러면 이분 영상을 보겠습니다 하고 보여드립니다. 영상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먹는 얘기는 못합니다. 그때는 먹는 오일 없어서 사용법을 그건 설명을 못하고요. 쭉 가면서 남자분이 아로마 테라피로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은 뭐가 있습니까? 할 때 그때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제 효과가 나옵니다. 라고 강조를 해드립니다. 쭉 나올 때 정신병부터 나오죠. 그리고 그 아이들 24개월 아토피 얘기가 나올 때 그거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저렇게 빠릅니다. 어른들도 잘 되는데 어른들은 그 대신 5, 6개월이 걸립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나요? 여자분이 물어볼 때 그때 화면을 끕니다. 그때는 먹는 오일이 없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손 박사 영상까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제가 얘기하면 분위기 여러분 믿지 않으시겠죠. 손 박사 영상을 본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만병통치니 많이 나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면 아마 안 믿어주셨을 겁니다. 이런 분이 공중파에 나와서 얘기하니까 여러분 조금 믿어주시는 거죠. 손 박사의 요점은 뭐죠? 그 7가지 증상 나와 있는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손영호 박사의 요점은 뭐라고 말씀드려요? 오일로 암을 고쳤다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한약으로 고쳤다는 사람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혹시 무민하는 거겠죠. 하지만 여러분 이 7가지 증상은 이 손 박사의 요점은 이런 겁니다. 오일의 그러니까 아로마 테라피의 전문 분야라는 겁니다. 이 7가지만은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TV 프로그램에서도 여러분도 주변에 얘기할 수 있고 누구든지 쓰면 다 골고루 효과를 볼 수 있는 현대의학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는 아로마의 전문 분야가 이 7가지라는 겁니다. 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 7가지를 가능하면 시간이 있으면 하나씩 간단하게 좀 윈터그린과 통증이면 윈터그린 오일의 향도 맡게 해드리고 이렇게 하나하나 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요점처럼 설명을 해드려도 좋고요. 빨리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보통 설명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유료 강의거나 또는 공적인 공공기관 또는 그 사람이 많이 모여 있는 공식 강의면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 그렇게 간단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근데 저의 난점은요. 이렇게 좋은 그 효과들이 있지만
사실은 보여드릴 수가 없다는 게 난점입니다. 전후 임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정신병도 못 보여드리고 통증도 비염도 다 못 보여드리잖아요. 하나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피부입니다. 자, 피부 임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여드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혹해서 넘어왔죠. 이제 많이 지금 우리 편이 됐습니다. 그때 얘기합니다. 다시 그 페이지로 돌아온 다음에 제가 보여드린 거 요점을 보셨죠. 피부 한 가지만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린 겁니다. 하지만 보여드리지 못한 나머지 6가지에 대해서도 최소한 이 수준은 됩니다. 라고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보여드렸지만 7가지에 대해서 다 믿음이 그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되나 보다. 여러분이 이런 지식을 배울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배우시면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체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손영호 박사가 강조한 게 첫 번째가 정신이죠. 정신은 대체되는 약이 없습니다. 오일이 최고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한테 권하는 것이 오일의 정말 진정한 효과를 주변에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일을 정신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감정 오일을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정 오일을 꺼내서 체험시켜 드리는 겁니다. 이 오일은 오일의 첨단, 이 감정 오일은요.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된 곳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이 회사에서 첨단의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첨단의 연구 결과가 있어서 감정 오일이 있습니다. 라고 해서 체험을 시켜드리겠습니다 하고 감정 오일을 쫙 체험을 시켜드리고 감정 향수까지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는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그냥 사람들이 깜빡 죽었습니다. 완전히 넘어옵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지막 멘트가 뭐였죠,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도 알아봐주고 그것도 치유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이 오일이라면 감정 향수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냥 체험해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도 해드렸잖아요, 이미. 그게 오일이라면 몸은 쉽겠죠. 마음이 몸보다 10배는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다. 마음은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몸은 쉽게 잡아줄 수 있겠구나. 마음도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시키려면 가입시킬 수도 있고요. 또 오일 배우시라고 하면 다 배웁니다. 네, 시간이 있는 분은 다 배우거든요. 아니면 한 번만 봐야 되는 사람은 거기서 한 번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문하겠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제가 주문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름과 전화번호만 일단 받으세요.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됩니다. 그때 이름과 전화번호를 구체적으로 받아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시간이 있으면 끝난 다음에 상담을 해드리고요. 공공기관 같은 데 강의할 때 그렇습니다. 그냥 놓치면요. 그 사람들 그냥 딴 데로 넘어갑니다. 인터넷 주문이나 이런 걸로. 그러니까 그때 끝난 다음에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하고 구체적으로 주문을 받아주시고요. 또는 그때 시간이 안 되시는 그런 경우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받아서 나중에 전화해드리고 꼼꼼하게 상담해드리고 그분들에게 주문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쉽게 더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할 때는 이름하고 전화번호 이미 받았으니까 생년월일하고 주소만 주시면 돼요 하고 생년월일 주소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을 해드리거든요. 저는 보통은 처음에는 카드는 안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냥 제가 주문해드리고 나중에 송금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송금 귀찮아하시면 그냥 카드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카드번호 처음엔 신뢰가 없으니까 카드번호 안 알려주고 그냥 송금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럼 제가 그냥 일단 등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제 카드로 주문해 가지고 배송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송금을 받으면 되죠. 그렇게 하면 가입이 벌써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본인이 LRP 걸거나 이럴 때 조금 가까워지면 이제 그때 뭐 카드번호를 주든지 뭘 하겠죠. 일단은 급한 대로 나중에 연결이 계속될 수 있는 분들은 연결을 계속 시켜서 하셔도 되고요. 연결이 한 번에 끊어져야 될 분들은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주문을 커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연결이 됩니다. 전화번호하고 이름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제가 일반적으로 오일을 소개하는 플로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톡으로 채팅으로 올려주신 거 말씀드렸는데 46세인가 47세셨어요. 그거 알겠습니다. 큰 상관은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손영호 박사님 지금 성모부인 안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성모부인 안 계십니다. 개인 병원을 지금 하고 계신데 이분 그 당시에는 성모병원에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파일과 영상 이런 내용들은 제가 밴드에다가 다시 공지해 드리고요. 요점을 잡아서 녹화된 영상은 또 제가
앞으로 한 2주쯤 후에 그 2차 강의가 있는 시점에 그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들어오시면 되고, 영상은 그 뒤로 한 2주 정도 월말까지 놔둔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통 삭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이클에 또 들어오시게끔요. 삭제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실제로 영상만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러분 손용호 박사 후일담 하나 알려드릴까요? 끝내기 전에요. 손 박사 쪽에서 오일을 쓰던 사람이 연락이 저희 쪽으로 온 적이 있습니다. 손 박사 쪽에서 오일을 쓰는데 요즘은 손 박사 쪽에서 오일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좋은 오일을, 그래서 연락을 하게 됐다고. 왠 손용호 박사 쪽에 쓰시지 그러세요. 오일을 구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어떤 오일 회사 하나가 좋은 오일을 다 아도 쳐가가지고 우리들은 좋은 오일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린데요. 얘기하기는 어려워서 그 다음에는 말을 못했죠. 네. 그래서 다 그런 겁니다. 참 개인적으로는 다들 훌륭하게 하실 수 있어도 어떻게 이런 회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수없이 많은 박사들하고 오일 전문가들하고 그런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임상도 많이 하면서 오일도 수급하고 오일 블렌딩도 제약회사 하는 것처럼 만들어내는데 그걸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어댑티브 나온 거는요. 그거는 정신병 치료제 수준입니다. 어댑티브요. 아깝게도 저희가 가바까지 들어가 있는 미국의 그 캡슐은 못 들어오고 있는데요. 정말 정신병 치료제 수준이에요. 네. 점점 더 그런 제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센셜 오일은 반드시 퍼지고 일상화 될 겁니다. 여러분. 그 에센셜 오일은 퍼지고 안 퍼지긴 너무 좋은 물질이죠. 회사는 매출액은 커지고 성공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될 수 있냐는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잘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도 안 되는 걸 억지로 잘 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근데 회사 잘 되고 제품이 좋으면 그거는 기본은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우리 몫이죠. 제가 나중에 프리미어급 이상 이번 달 23일 날 프리미어급 이상 저희 그룹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개요를 잡아드리려고 하는데요. 프리미어급 이상은 들어오셔서 강의 들으시고 자기 그룹에 잘 전파해 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잘 하시기만 하면 누구나 다 저처럼 성공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분 정도 들어오셨다. 지금까지 92분 남아 계시는데요. 남아 계시는 분들 꼭 다이아몬드 되실 겁니다. 꼭 성공하실 겁니다. 네, 아까 들어오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로마 패밀리 그룹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일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스폰서들 도테라 내에서 최고입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 따라올 곳 없습니다. 지금 42% 정도 저희가 맥시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50%, 60% 도테라 전체에서 가장 큰, 지금도 큰 그룹이지만 제1번 그룹이지만 앞으로 더욱더 성장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든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